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024년 1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유쾌, 상쾌, 통쾌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총선 내년 4월 10일 치러지죠. 총선 딱 100일 남겨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일자 조간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일면 톡 기사입니다. 마음 못 정한 민심 2024 신년 여론조사인데, 자, 정당 지지도는 여당이 높은데 정부 견제로는 지원론을 앞선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9%, 민주당 34%, 5%포인트 차이가 났죠. 그런데 이 통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39,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53,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항상 정부 견제론이 높습니다. 어쨌든 정권은 항상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국민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정부 견제론이 많이 높게 나오죠.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는 좀 격차가 줄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당 지지도에서 39대 34 나왔는데, 이것은 일종의 한동훈 현상이다. 한동훈 조카다. 그런 분석을 언론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김기현 대표 체제 때까지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죠.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는 조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을 전후해서 분위기가 지금 바뀌기 시작을 했죠. 한동훈 효과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정당 지지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는 갤럽과 같이 한 겁니다. 중앙일보와 갤럽 조사인데, 이 4.10 총선을 100일 앞둔 민심은 안개 속이었다. 중앙일보와 한국 갤럽의 의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특히 인천 경기 지역은 여야 지지율이 동률이 나왔다. 그래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인천 경기, 서울 이런 곳도 상당히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었죠. 인천 경기 지역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에 28.5%, 72석이 몰려있는 인구 가밀 지역인데다가 수도권 메가시티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엉켜 있어서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서울, 충청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응답자 중 41%가 국민의힘을, 33%만 민주당을 지지를 했다. 그러면 격차가 한 8% 정도 나왔죠. 이 서울에서 이 격차가 이렇게 나온 것도 한동훈 효과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 전에 이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거의 이 서울 같은 경우에 49석 중에 6곳만 건지는 최악의 경우도 가정을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김기현 대표 때 갤럽 조사에서 거의 지지율 격차가 15%나 나기도 한 곳입니다. 서울은.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등판 이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일단은 컨벤션 효과 이런 말도 있지만 지금부터 한동훈 비대위가 하기 나름이겠죠. 중앙일보도 일면 톡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11월 다섯째 주 33%였던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 39%가 됐으니까 6%포인트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따른 기대감 반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 중앙일보의 이 기사 내용입니다. 자, 수도권이 상당히 중요하고 승부처. 왜 그러냐면 특히 지난 2020년 총선 때 103대 16으로 16대 103으로 진 곳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전체 121석이 걸려있죠. 253석 중에 121석이 걸려서 서울, 인천, 경기가 이 승부처인데 그 절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16대 103 압도적으로 졌죠. 압도적으로
거의 뭐 참패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도 한동훈 효과로 인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희망이 보인다. 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동아일보 여론조사 일면 톱 기사입니다. 동아일보는 리서치앤리서치와 조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금 전에 중앙일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을 뺐는데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 응답자가 서울 802, 경기 824, 인천 804 이러니까는 총 2,430명을 수도권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조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지죠. 2,000명 이상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갤럽과 하면서 1,017명, 전국에 1,017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도권을 하면은 전체 샘플 중에서 수도권 하면 한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뭐 수도권 조사를 했다 쳐도 샘플은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아마 저 샘플이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한 몇백 명 수준인데 이 수도권만 딱 따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샘플 수가 많아지죠. 수도권의 샘플 수. 그래서 2,000명 이상의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좀 그 수도권의 민심을 파악하는 데는 동아일보 조사가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 동아일보 신년 수도권 여론조사 했는데 서울은 국민의힘이 34.6, 민주당 33.5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경기도는 30대 40.7 이재명이 앞섰죠. 민주당이 앞섰죠. 민주당이 앞섰죠. 이재명이 거의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인천은 35.1대 34.7 오차범위 내에서 또 국민의힘이 앞섰다. 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앞선 거 말씀드린 대로 4년 전에 16대 103으로 진 곳이죠. 근데 지금 거의 박빙까지 간 것은 한동훈 효과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울과 인천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여전히 이 경기도 이재명이 도지사를 했고 지금 경기도지사도 김동연 뭐 이런 그 영향도 있겠죠. 서울과 경기, 인천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절반인 121석이 걸려 있어서 최대 승부처. 자, 총선 T-100일 상황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데 따르면은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여기 서울 유권자 34.6, 국민의힘 33.5, 민주당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작년 6월 여론조사에서는 같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8대 35.1, 5% 포인트 정도 졌었는데 작년 6월 딱 근데 6개월 사이에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1% 포인트 정도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 졌는데 1% 포인트 앞서는 여기서도 6% 정도가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효과로 오차범위 내지만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것은 뭐 여론조사 결과가 다 여러 군데서 이 정당 지지율 또 수도권에서는 그 반전을 하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등하고 있다. 그런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효과는 이렇게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본인이 자기 대권 주자 반열에 우뚝 섰죠. 특히 최근에 두 곳의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을 경우에 조사를 했을 때 오차범위 내지만 두 곳 모두 한동훈이 앞섰죠. 그리고 한국사회통합연구소 조사에서는 특히 서울에서 한동훈이 15%포인트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왔는데 갤럽 조사, 갤럽을 정치권에서는 여러 조사 기관 중에서 그래도 갤럽 조사에 상당한 좀 신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갤럽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비교가 되는 것이 이 전화면접원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권 주자 조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여론조사는 ARS로 하니까 각 그 예비 후보들을 쭉 나열을 하죠. 뭐
다음 중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감으로 좋으냐 해서 한동훈, 이재명, 뭐 홍준표 이렇게 이낙연 쭉 나열을 하는데 또 역순으로 한번 나열을 하고 근데 갤럽 조사에서는 주관식입니다. 그냥 응답자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아직 그 대답을 하면서 아직 그 생각한 사람 없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그 조사가 갤럽 조사인데 갤럽에서는 갤럽이 최근에 원래 매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연말에는 한 3주 동안 쉽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따로 정례조사는 안 나왔는데 중앙일보가 갤럽과 여론조사 결과를 그 갤럽에 의뢰해서 발표한 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일면 톱에 보도된 이 기사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높은데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을 앞선다. 자, 그런데 이 중앙일보 갤럽과 여론조사에서 자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 갤럽이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이 조사를 했을 때 19대 16이 나왔죠. 이재명이 19, 한동훈이 16. 말씀드린 대로 주관식 조사니까 나머지 한 40% 정도가 그 마땅한 사람 아직 생각 못했다. 무응답 이렇게 됐었죠. 19대 16 나왔는데 이게 역전됐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첫 역전됐습니다. 자,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24%, 이재명 22%. 자기 대선 주자 순위 첫 역전이 됐습니다. 자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한동훈 스포트라이트 효과 분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질문 항목은 이겁니다. 한국 갤럽에 의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물음에 응답자 24%는 한동훈, 22%는 이재명. 그리고 두 사람은 갤럽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1, 2위를 차지했으나 한동훈이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 모름 그러니까 1위가 한동훈, 2위가 이재명인데 24, 22 이렇게 밖에 안 나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관식이라서 잘 모르겠다. 없다. 이 응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다, 모르겠다가 여기서도 이 조사에서도 36%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대답을 한 사람 중에서는 한동훈이 24, 이재명이 20인데 그리고 이준석이 3, 이낙연, 홍준표 2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준석, 이낙연 최근에 뭐 신당 만든다 하니까 이렇게 또 이 주관식 조사를 하니까 이준석, 이낙연 이름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이 3 나왔는데 한국 갤럽의 정례 조사와 똑같은 문항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한동훈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동훈 선호도는 특히 갤럽에서 이게 주목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6월에 11%, 9월에 12%, 10월에 14%, 그 다음에 11월에 13%, 약간 주춤하다가 12월 초에 16%로 뛰었고, 그 다음에 정치권 진입을 공식화하고 나서 12월 말에 24%, 16에서 24%로 확 뛰었습니다. 약 반년 만에 13%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같은 기간 이재명은 거의 제자리 걸음, 22, 19, 22, 21, 19, 22 계속 정체되어 있죠. 그러니 앞으로 한동훈이 쭉쭉 올라갈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연령별로 60대와 70세 이상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확고한 우위를 보였고 반면에 이재명은 50대와 40대에서 선호도가 높았는데 자, 50대, 40대, 특히 40대는 원래 노무현 세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정가뒷담화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여의도 연구원 자체 여론조사 결과 40대가 많이 돌아서고 있다. 이재명에게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앞서기는 했지만 32%, 40대에서 32%에 그쳤습니다. 상당히 이 40대 기준으로 하면은 저조한 셈이죠. 그리고 특히 이 수도권, 조금 전에 수도권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수도권에서는 한동훈이 또 이재명을 압도를, 사실상 뭐 오차범위 아니지만은 많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아일보, 수도권만 따로 조사한 동아일보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를 실은 3면 기사입니다. 3면 기사 보시면,
서울에서 한동훈이 43%, 이재명 37%. 자, 6%포인트 차로 한동훈이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딱 걸쳐 있는 그 정도 선인데, 경기도에서는 물론 이재명이 45, 한동훈이 39, 이재명이 뭐 지사를 지냈고, 김동연 지사가 있는 곳. 인천에서는 이재명 42, 한동훈 39, 거의 비슷합니다. 양자 대결 시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한동훈이 여당 비대위원장 데뷔 뒤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조사보다 대선 후보 적합도 다자 대결에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동아일보와 리스치 조사입니다. 조사 문항은 만약 다음 2명의 인물이 출마한다면 자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43.3%, 한동훈 37.3%, 이재명 6%포인트 격차. 경기 조사에서는 한동훈이 38.5, 이재명이 45.2, 격차 6.7%포인트. 인천에서는 한동훈 38.7, 이재명 41.6.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 적합도 다자 대결 조사에서 지난해 6월보다 수도권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다자 대결에서도. 지난해 12월 26일 여당 대표로 정치 무대에 데뷔한 효과가 조사에 반영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효과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새해 신년 여론조사에서 확 올랐고, 특히 재대성 무처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한동훈 현상이 효과가 나타났다. 또 하나는 한동훈 본인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을 제쳤다. 특히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 제쳤다. 이런 의미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조사 지지율도 어느 정도는 견인을 하는 그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관심을 모아야 관심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죠. 하나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좌파 패널들, 일부 우파 패널까지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70 내지 80%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파 패널 중에서도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에 영향을 주니까 총선 이후에 하는 걸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총선 이후에 하나, 지금 하나, 이것은 특검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패스트트랙 태워서 총선 전에 하니까 총선용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은 특검거리가 아니다. 지금 100명 가까운 인원이 81억 원을 들여서 석 달 동안 탈탈 털리겠다는 건데, 그래봤자 기소를 해봤자 벌금 아니면은 무죄가 나올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특검거리가 아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여론에 대응을 못했죠. 그래서 한 25일 전에 갤럽이 이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서 조사했을 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70%, 행사해도 된다 20%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 울거먹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중앙일보 칼럼을 하나 보니 반대 여론이 70%가 80%가 되는데 70%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론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한 달 사이에. 그 전에는 이 특검법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별로 어떤 활발하게 토론 같은 게 공론화가 안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국회 상정되고 나서 표결을 앞두고, 저는 28일 날 그 표결을 했죠. 표결을 앞두고 이게 그 여론의 관심을 받아서 이 TV 토론에서도 이것을 다뤄졌고, 그전에는 별로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배우자와 관련된 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70, 80%가 나왔는데 지금은 여론이 좀 다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중앙일보가 갤럽과 조사를 했다고 했죠. 그 같은 조사인데 갤럽이 그때 이 70%가 거부권 안 돼 했는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거부권 안 돼는 65%. 같은 갤럽인데 지금 줄어드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죠. 지금 5% 정도 포인트 줄어들었는데 이게 좀 더 그 여론전이 본격화돼서 국민 설득이 되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오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곳이 있는데, 자, 경향신문이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좌파 성향의 매체죠. 경향신문이 이 신년 여론조사에 이 항목을 넣었는데, 일단 경향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상당히 비중 있게 달았는데,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62%,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부적절, 62%입니다. 갤럽에 70% 나온 걸 가지고 7, 80%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러면 62%면은 상당히 거의 한 20일 사이에 이게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자,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만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적절하다 응답은 23,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 잘 모르겠다 응답 15%. 아마 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이게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은 이 응답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사실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일반 국민께서는 잘 모르시죠. 왜 이게 함정을 덫을 파놓고 거리가 되지 않는 것도 총선에 맞춰서 하는지. 근데 단지 질문 항목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좀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으니까는 한번 싹 살펴보겠다는 건데 그걸 배우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안 되지. 그냥 잘 모르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70, 80 자기들 본인들 그 이야기대로 70, 80 하다가 이것이 이제 부적절하다가 62%까지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제 51%가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이 많겠죠.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70%, 80% 하다가 62% 경향신문 조사에서도 62% 줄었는데, 자,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검하면 안 된다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가 더 많기는 한데 아직도. 그런데 이게 확 비율이 줄었습니다. 동아일보 조금 전에 기사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수도권에 2,000명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빙성이 더 신뢰성이 더 올라가는 조사입니다. 자, 동아일보 조사 그 기사는 수도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반대 더 많아. 물론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중간 제목 보시면은 서울은 반대가 45.7%, 경기도는 반대가 54.3%, 인천도 반대는 50.3%, 45 내지 50%대로 줄어들어있는 거죠. 수도권에서는. 거부권 행사 반대가 더 많기는 한데 그 비율이 확 줄어든 겁니다. 70%, 80% 이게 아니고 45% 반대가 54, 50%, 한 5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앞으로 이 여론전이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김건희 특검법의 모순, 이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하고 이 어떤 보완책 같은 것을 그 특별감찰관 제도나 이 제2부속실 같은 보완책을 제시를 하면은 여론은 확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과 이낙연이 회동을 했죠.
그런데 결별 해동이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낙연 곧 탈당, 창당 선언한다. 비명계 4명로 합류하나. 이재명과 해동, 결별로 마무리했다. 이재명은 만나고 나서 대표적 사태, 비대위 구성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낙연은 그럼 제 갈 길을 가겠다 해서 지금 둘로 쪼개지는 순간입니다. 덕담도 없이 두 사람이 55분간 만났는데 30분가량은 거의 먼 산만 바라봤다. 이낙연은 오늘 행주 산성에서 신년회를 하는데 이준석과 연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탈락 이삭 죽기나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기회주의자들일 뿐만 아니고 이준석, 이낙연, 이준석이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그냥 선거 앞두고 세력을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야합하고 결탁하는 이삭 죽기하라고 공천에서 탈락한 양당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삭 죽기해서 출마시키려고 하는 그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구태의연한 그 모습을 지금 이낙연은 뭐 그렇다 치고 이준석이 그거 하려고 이낙연 쪽에 또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새해에 보내드린 조간딱포레스입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송국근의 혼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